나는 밥 먹으니까 안 좋다 그러면은 밥도 못 먹네요. 제가 모 카페에서 들어가 봤는데 물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나는 숨만 쉬고 살아야 되나?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님 김동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신 김에 거의 뽕을 빼놨습니다 진짜. 약간 좀 왕관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까 사실 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 여기 좀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물을 계속 주면서 제가 물을 계속 떠드리고 있어요. 문 잠가놨잖아요 지금. 목이 잠기셔가지고. 이분들이 마약 같았어요. 너무 낮으니까 일어날 수 없어. 사실 저도 위염이 약간 있어서 소화기내과를 가끔 가는 일이 있는데 아마 제일 흔한 병이 위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일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속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더라, 뭐 어떤 걸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걸 가지고 나한테 모두를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오늘 4명이 모였잖아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대분한테 내가 식도염이 있는데 뭘 먹으니까 안 좋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2개 말해주고 여기도 2개 말해주고 여기도 2개 말해주고 난 6개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볼 때마다 100번 찾아봐서 100번에 하나씩만 먹지 마라고 하면은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게 돼요. 밥만 먹고 살거나 어떤 사람이 나는 밥 먹으니까 안 좋다 그러면은 밥도 못 먹네요. 제가 모 카페에서 들어가 봤는데 물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나는 숨만 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식사에 대한 걸 맞다고 하거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서 개인마다 너무 다르죠. 그렇죠. 너무 개인차가 심해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들이 연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하루 종일 당신은 물만 먹어보세요 3일 동안 뭐 이렇게 해서 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을 다른 변수를 이렇게 다 없애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은 제가 펠로우를 할 때 식도염이 굉장히 심한 동료 펠로우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라면을 먹으면은 여지없이 올라온대요. 힘들어서 그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선생님이 꼭 하나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좀 뚜껑이 큰 라면 있죠. 왕같이 뚜껑이 큰 라면. 네. 그걸 먹으면 괜찮아요. 그걸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신기한 게 안에 있는 성분을 봐도 라면은 라면이고 뭐 첨가물도 비슷할 테고. 근데 왜 하필 이것만 괜찮느냐 하는 거는 알 수는 없죠. 오 신기하네요. 네, 그게 아마 시기에 문제고 어떤 분은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먹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전 알레르기 내건 아닌데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 먹고 알레르기가 났대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니까 그 김밥을 썬 식칼이 새우젓이 들어간 김치를 자른 칼로 김밥을 잘랐어요. 그게 사실 시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거 하나만 들어도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식단을 조절을 하자. 대신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되는 그런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술, 담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도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위하고 식도 사이에 이제 쪼아주는 근육을 관략근이라 그러거든요. 관략근을 조금 풀어지게 하는 게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성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식도염은 약간 신맛 나는 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과일, 술도 먹으면 안 되겠지만 와인 같은 샨도가 있는 더 나쁘군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커피도 사실은 카페인보다는 커피가 산도가 있는 음료잖아, 그죠? 네, 그래서 디카페인을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환자분이 있어서 너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신맛이 낮은 탄맛 나는 커피를 드세요라고. 다른 원두를 그렇죠. 찾으면 네, 약간 좀 탄맛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드시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히 얘기하는 데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저도 식도염이 있거든요. 팥 종류를 먹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환자한테 설명드리기를 저는 팥빙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아파도 먹고요. 그 다음에 아픈 게 너무 힘들면 먹고 싶은 걸 참아요 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론 굉장히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좀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처음 먹어보는 거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은 먹어보시고 이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것과 아픈 것을 저울질해서 나와 타협을 한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너무 맞는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 음식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음식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또 이거를 먹으면 위식도 역류에 좋대더라. 뭐 양배추즙이나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환자분들 중에 꼭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뭘 먹어야 되냐 이런 네, 거. 저희 학회에서 조사를 한번 했을 때 이제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식이에 대해서 뭘 먹으면 되나 안 되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역할을 다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할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을 다 조절해드리면 좋겠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을 대신을 해주는 맞거나 맞지 않거나 검증할 수 있거나 검증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양배추. 특히 신이 내린 음식 막 선물 그렇죠. 예. 신이 내린 게 되게 많아요. 다 신이 내렸지 그렇지, 사실 그렇지. 신이 굉장히 많이 내리셨는데 이게 아마 이게 다 타겟해서 내렸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것만 먹으면 되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준 것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배추는 대부분 자녀분들이 부모님들한테 많이 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갔다 오시면서 사오신다든지. 그래서 그나마 양배추는 조금은 근거는 있어요. 해외에 있는 모 대학에서 한 10명 정도? 한 3명? 제가 알기로 3명, 4명 정도를 가지고 했더니 위 점막이 조금 좋아졌더라. 그래서 양배추는 식도염보다는 위가 좀 잦은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먹으면 위를 좀 튼튼하게 해준다 하는 개념으로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은 메스티껌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어느 섬에서 신이 내린 눈물. 또 신이 내렸군요. 그리스 신이네, 그리스 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건강 정보를 닥터 프렌즈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하듯이 찾아봤더니 이제 우리가 보통 최근에 파문이 있었던 라니티딘 성분의 고계 성분이 조금 들어있는. 그래서 쓰린 속을 안 아프게 해주는. 제산제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양배추는 방어를 잘해주고 메스티껌은 이제 공격하는 걸 좀 막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상품화도 좀 돼 있고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라고 딱 부러지게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뭔가를 다 그대로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다 이제 TV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것들 몸에 다 좋은 거 하나씩 다 드시면은 굉장히 배가 불러서 힘들어 하실 정도로 건강식품을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약통은 무거워서 못 갖고 오시니까 약 껍질을 이렇게 접어 오셔가지고 저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 그래도 제가 판단해서 드시라고 하는 그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의들과 주변에 있는 자주 가는 병원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건 뭐 그런 거를 보조로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처방받은 약을 안 먹고 그걸로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또 저보다 나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좀 저는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은 계속 먹어야 되고 나는 낫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조적인 그런 수단을 하는 게 오히려 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설명하고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걸 궁금해하셨다고 아까 커피나 이런 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으면 여기 식도 괄약근 이쪽이 좀 약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약해진 식도 괄약근 다시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저희 헬프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사람 몸에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게 머리하고 근육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들었는데 사실 그러면은 관략근도 근육인데 쓰면 좋아질까? 이렇게 뭔가 우리 몸의 관략근 중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략근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관략근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참을 수 있는 관략근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수위 근육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관략근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니까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략근을 갖고 있는 주인의 상태, 심리 상태, 환경, 성격하고 굉장히 많이 해서 주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못 움직이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고 화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붙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관략근은 운동해서 늘어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뭘 먹어서 나빠진다기보다도 하부식도 관략근, 식도 아래쪽에 있는 관략근은 이제 왜 그게 느슨하게 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전은 없어요. 결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건데 나타나는 것 중에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위산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위산을 좀 조절하는 게 치료의 근간이 되고 요즘
환자분들은 많이 알고 오시거든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술적인 치료가 제일 근본인데 수술은 좀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약물 치료나 아니면 생활요법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고 제 주변에도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뭐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또 이런 얘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희 부모님도 양배추즙을 사지 못하게 사놓으신 건 다 드시고 벌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이미 약으로 쓰고 있는 성분들을 소량씩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드시는 게 뭐 비용적이나 효율적으로도 훨씬 더 좋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진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 스트레스성 위염, 위험이 문제인지 스트레스가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환자분들이 막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가려서 스트레스를 치료를 해야 될지 위험을 치료해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이 문제면 위험을 치료하면 스트레스도 없어지는 거고 이 스트레스가 문제라서 위험을 일으키면은 스트레스를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볼 때 이렇게 계속 히스토리를 따라가면은 3개월 전부터 아팠어요 라고 하면 3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먼저 물어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 스트레스는 지금도 계속되나요? 해결이 됐나요? 물어보고 계속된다면 일단은 받아들이고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험은 스트레스가 문제인지 위험인지 문제인지 우리가 잘 이제 서로 잘 알아보자, 알고 치료하자.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뭐 그걸 도와주게 할 수 있는 식이나 뭐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좀 말씀하셨듯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너무 매달려서 삼시세끼 밥 먹는 걸 등한시하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번엔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해주신 Q&A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